망하면 서로 탓을 하면 되니까. 아. 친했던 작가든 아니든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 와요. 네. 보면은 이제 쇼핑을 시켜주듯이 작품들을 아, 촥 우와. 사놓고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약간 독자들을 물먹이는 거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노력도 안 했고 재능도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TW 드림잡 팩토리의 은하 유하입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 바로 스위트홈의 칸비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 15년 차 된 웹툰 작가 김칸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칸비 작가님은 연재하셨던 작품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 웹툰 작가를 준비하고 데뷔하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군대 제대하고 2년 있다 데뷔를 했으니까 실제로 웹툰 준비한 거 한 1년 정도. 칸비 작가님은 연재하셨던 많은 작품들 하나가 되게 독특하고 매력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작품을 만드실 때 보통 어디서 아이디어나 영감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혹은 따로 매력있는 스토리를 이제 짜시는 방법이나 비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데뷔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영화나 네.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얻은 걸 섞어서 만드는 걸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산책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사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든 적은 없는데 네. 예, 그래도 뭐 다들 개성 있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예, 저는 보통 이제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는 일단 영화나 그런 영상물에서 많이 힌트를 얻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품을 구상하시다가 네. 이제 막히는 부분이나 슬럼프가 오신 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사실 슬럼프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좀 생겼어요. 이제 원래 작가는 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네. 요즘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슬럼프인 것 같은데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휴식을 취하면서 너무 15년 동안 작품을 안 쉬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색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슬럼프들은 좀 이번 연재가 좀 끝나고 마무리되고 좀 휴식하는 기간 동안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경험해보고 보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그럼 극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칸비 작가님은 예전엔 이제 글, 그림 작가 모두 해보셨었고 현재는 이제 주로 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두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혹시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랄까 그림 작가로 활동을 할 때는요 네. 일단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 콘티도 제가 짰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 콘티를 받아서 하냐 그 글 콘티조차 내가 짜냐의 차이인데 제일 힘든 거는 겟네임 시절 때는 저랑 되게 친분이 있는 작가랑 같이 했었어요. 네.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편했죠. 네. 망하면 서로 탓을 하면 되니까. 아. 망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 그러면서 탓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막 그런 관계 작가님들이랑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많이 생겼고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켜야겠다 라는 그런 중압감이 예전에 없었다가 지금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색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대중성을 찾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좀 실험적인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짜게 된 것 같아요. 스토리 작가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연재 전에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미리 주고 정해두시는 편인지 아니면 연재를 하시면서 스토리를 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편인지. 예를 들어 장르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가 어긋나면 작품 전체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미리 다 짜놓고 철저하게 짜놓고 하는 작품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놓고 하는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뭐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스릴러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사실 소년 만화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벤트들을 배치만 해놓고 네. 이제 나머지 그 중간 다리 역할하는 그 링크는 이제 연재를 하면서 이어나가는 거죠. 아예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그냥 실시간 하는 작품도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천치전능이라는 작품이 그런 식인데 그것도 물론 처음과 끝은 다 짜놓죠. 네. 설정도 다 잡아놨지만 군데군데 들어가는 에피소드나 뭐 시나리오의 흐름 이런 것들은 조금 그때그때 짜면서 만들어 나가는 작품도 있어요. 그게 어울리는 장르가 있어요. 웹툰 작가를 하게 되면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작가님은 작업 스케줄이나 일상 루틴 등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웹툰 작가들에 비하면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거든요. 네. 원래 좀 작가들이 좀 대충 살아요. 막 새벽에 자고 막 집에 안 들어가는 작가들도 있고 이러느라 네. 그런 작가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예전엔 좀 그랬어요. 왜냐면 그림 작가는 아무래도 노동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작업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막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스토리 작가로 전향하면서 네. 계획이라는 게 생기고 출근인 시간이라는 게 생기고 제가 보통 11시에 출근을 해서 네. 이제 한 5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루틴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남은 시간에는 사실 운동을 했었는데 네. 어느샌가 또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렇게 없던 루틴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칸비 작가님은 2007년 교수 인형으로 데뷔하신 후에 월 한 하루, 멜로 홀릭, 호레자식, 언노운 코드, 돼지우리, 스위트홈 등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연재해 오셨는데 보통 차기작을 구상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사실 저는 연재하면서 다른 걸 미리 짜놔요.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어. 작품들이 쌓아놓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때그때 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 코드 이런 거에서 좀 뒤처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폐기 처분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기간은 되게 짧아요. 그 네. 작품과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 자체는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제 앞에 작품을 연재할 때 이미 웬만한 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애정이 조금 지겨워질 때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덕분에 텀은 되게 짧아져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예. 텀은 되게 짧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러운 아,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림 작가들이 오잖아요. 네. 이게 친했던 작가든 아니든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 와요. 네. 보면은 이제 쇼핑을 시켜주듯이 작품들을 우와. 쫙 펼쳐놓고 한 5, 6개 펼쳐놓고 고르세요. 플렉스하는 느낌. 네, 고르라시라고 하면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시는데 우와. 이제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돈이 잘 되는 작품을 고르시는 분도 있고 네. 누구라고 말하긴 안 하겠지만 이제 되게 돈이 안 되는 작품만 고르는 작가들도 있고 성향마다 달라요. 네. 혹시 웹툰 작가를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건강 문제가 좀 심하고 네. 사람들 지금은 그래도 스토리 작가로 전향하고 나서 좀 시간이 생겼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림 작가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스토리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동도 할 시간이 없고 네. 사람들도 못 만나고 맨날 친구들은 뭐 그렇게 맨날 바쁘냐고 그런 얘기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일을 좀 쉽게 하는 편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질문이 뭐였죠?
힘들었던 부분. 네,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네. 운동을 못해서 자기 관리가 좀 안 된다. 이 정도 웹툰 작가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일 네, 거예요. 확실히. 네, 연재 시작해서 연재 끝나면 막 체중이 막 10kg씩 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웹툰 작가를 하시면서 네. 가장 좋았거나 뿌듯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지 좀.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스릴러에 좀 진심이었을 시절에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독자들이 뒤통수를 맞는 걸 보면서 되게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약간 독자들을 물먹이는 거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서 되게 즐거움을 느꼈다면 지금은 작품이 잘 되고 이제 영상화도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 보면서 이제 해외 팬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인스타의 친구들이 90%가 해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아니 재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사실 노력도 안 했고 재능도 없거든요. 네. 진짜로.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맨날 이렇게 막 어디서 영화 재밌는 거 보거나 네. 그런 막 그거랑 비슷한 거 막 짜고 혼자 재밌어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창작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창작력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2차 창작 같은 걸 많이 즐겼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느냐. 그러니까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네. 이 마인드가 안 갖춰져 있으면은 매사에 진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능도 없고 노력도 부족하지만 뭔가 내가 오늘부터 당장 웹툰 작가가 되겠어라고 결심을 하고 포토샵을 켜고 타블렛 펜을 들었을 때 진지하게 그거를 쭉 안 멈추고 게으름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마인드거든요. 그럼 이제 작품 관련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작가님의 작품 중에 제일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제일 애착가는 건 이제 멜로울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됐어요. 작품 자체는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만들었고 물론 이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특히 결말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 작품 중에. 다음은 스위트홈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스위트홈 작품 구성하실 당시에 이제 스토리에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되게 막 거창하게 얘기도 할 수는 있지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제일 컸고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마니아한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마니악한 작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소수의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운 좋게 후레자식이라는 작품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네. 사실 후레자식도 되게 마니아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아포칼립스물을 만들게 됐으니까 네. 조금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좀 대중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스위트홈의 초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어둡고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얘기였는데 네. 그걸 조금 유하게 바꾼 거죠. 그래서 스위트홈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작품인 건 맞지만 네. 역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 좀 김칸비 작품도 좀 편하게 읽으시라. 네, 그런 느낌으로 했고 그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그때부터 조금 확실히 그쪽 노선으로 잡힌 것 같아요. 네, 작품들이. 그 후 작품들은 다 약간 좀 대중적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하고 있죠. 지금. 스위트홈 작품 속 다양한 욕망을 가진 몬스터들이 등장하는데 이 몬스터들이 각각 특징과 매력이 넘쳐서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몬스터 구상 당시에 영감을 받은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몬스터를 만들면서 일단 욕망을 소재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제약이 많아요. 욕망이라는 게 대표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 이야기 속에 녹여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녹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 사소한 욕망도 있고 되게 거창한 욕망도 있는데 저는 사소한 욕망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배가 고프다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머리숱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제 약간 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는 분들로 하여금 좀 더 좀 가볍게 와닿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그렇게 해야 이제 작품에서도 녹여내기가 쉬워서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다양한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시나리오랑 같이 가는 것들이니까 조금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잘생긴 캐릭터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얼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림 작가가 그리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몸에다가 얼굴 크게 붙여 그래가지고 그런 네. 비하인드가. 좀 되게 소름 끼쳐가지고 그게. 네. 원래 좀 뭐 이상한 욕망들도 많고 그랬는데 다 잘랐어요 위험한 것들은. 이제 다음은 돼지우리 관련한 질문입니다. 돼지우리 작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되게 긴장감 넘치게 스토리가 진행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작품 속 캐릭터 중에서 작가님이 제일 좋아했거나 애정이 간 캐릭터가 있을까요? 아 근데 참 애매한 질문인 게 네. 사실 돼지우리에 그렇게 마음을 쓸만한 캐릭터가 있었나라는 그래서 워낙 다 좀 이상한 인간들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약간 객관적으로 만든 작품이긴 해요. 이게 음, 제가 몰입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객관적으로 했던 작품인데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그 되게 표독스러운 꼬마애가 있거든요. 양갈래 네네. 말을 좀 그 캐릭터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만들면서 좀 다른 캐릭터들은 좀 스테레오타입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돼지우리 작품에서 결말은 주인공 두 가지 인격이 싸우다가 한 명이 남게 되는데 네. 이게 누구인지는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남게 된 것인지 살짝 알려주실 계획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작가님도 누가 남은 건지 정하지 않으시고 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일부러 천봉실 작가님한테 자꾸 할 때 막 뒹굴면서 싸우다가 네. 결국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달라고 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천봉식 작가가 의외로 알고 있지 네. 않을까 그냥 저보다는 네, 저는 모호하게 끝내달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결말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어, 그래야 그 작품의 메시지가 전달이 네. 잘 된다고 생각해서. 다음은 후레자식 관련한 질문입니다. 후레자식 작품이 스릴러 장르다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재미있게 또 긴장감 넘치게 봤는데 이 작품을 작업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후레자식의 스릴을 주는 컨셉은요. 네. 거창하지 말자. 라는 것을 되게 사소한 행동이나 네. 사소한 분위기를 엄청 과장시키자. 아. 네, 엄청 과장시켜가지고 그걸 딱 하나에 딱 하나씩만 넣자라는 게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씬이 이제 팔씨름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와 네. 아들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이걸로 한번 임팩트를 줘보자 해서 사실 후레자식의 감성이라는 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면은 요즘 웹툰 기준으로 보면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독자분들이 그렇게 분량에 불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도 하나에 하나씩 그렇게 임팩트를 넣어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신경 쓴 거라면은 그런 연출법 그리고 하나의 임팩트는 무조건 담자. 그리고 그걸 최대한 마지막에 매치해서 결제율을 올리자.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레자식 작품은 살인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작품을 구성하게 된 계기나 영감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물에서 힌트를 얻은 케이스인데요. 죽지 않아라는 인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자세히 끝까지 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그걸 검색을 하게 됐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간략줄거리가 나와요. 네. 그것만 보고서 이제 프레자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내용이 좀 그래요. 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반목하는 사이에서 거기 중간에 여자 한 명이 끼어들어요. 근데 이 여자한테 아버지도 관심이 있고 아들도 관심이 있는 그런 삼각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떠오르는 게 저 아버지가 살인만 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라는 거를 생각했죠. 그래서 이 구도를 아버지가 만약 살인만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구상해서 만들어진 게 프레자식인 거죠. 되게 살인자라는
설정만 추가해도 네, 되게 완전히 다르게. 달라지죠. 내용. 그게 또 되게 제가 자주 쓰는 스토리 작법 중에 하나. 이미 있는 건데 거기다가 설정만 물론 대부분 살인자로 바꿔서 네, 이게 평범한 드라마 장르도 네. 뭐 하나를 살인자로 바꾸면은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작가님께서 다른 인터뷰에서 스릴러 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SF나 치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연출한 작품을 완결한 뒤에 다른 작품을 또 해본다면 그런 관련 장르를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참 웃긴 계기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네. 제가 한때 유튜브를 잠깐 했었어요. 오. 네, 유튜브를 잠깐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러 오시는 시청자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를 던지든 제가 그걸 다 합쳐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나온 게 좀비물 그리고 러브 스토리, 로봇이었어요. 이 세 가지 장르를 섞은 작품을 지금 짜놓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보여드렸더니 네. 이건 단편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품이 되게 근데 물론 흥행은 안 될 거예요. 아. 약간 인디적인 요소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 얘기만 들어도 그렇죠. 좀비랑 사랑이랑 로봇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그래서 준비는 해놨는데 너무 이제 단편에 어울리는 짧은 작품이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만약 제가 이번 작품 끝나고 좀 쉬기로 했는데 네.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작품도 한번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옛날로 돌아가서 진짜 센 스릴러 한번 해보자. 두 작품을 계획 중이거든요. 하나는 진짜 완전 과거로 회귀해서 겟네임 시절에 했던 그 실험적인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하나. 하나는 이제 전혀 다른 치유물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구상은 했는데 글쎄요. 제가 이번에 작품 끝나고 나면 좀 장기간 휴식에 들어갈 거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 작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동원대 신설 웹툰 창작과랑 게임 콘텐츠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응원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창작을 하시는 일을 계획 중이신 거니까 여러 가지들을 보고 배우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꼭 모든 걸 다 경험해야만 창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인드를 좀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품격 있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답변해 주신 거 다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W 드림작 팩토리의 은하 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